안녕하십니까. 이군의 주식사냥, 우주사냥의 이군입니다. 자, 오늘 좀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엊그제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삼성전자가 49,900원 가격에 도달한 건 결국 외국인의 작품이고, 결국 이것은 페이크성이다. 결국에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,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외국인들의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하루 만에 어제 바로 삼성전자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.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에 7%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. 굉장히 충격적인 하루였죠. 왜냐면 삼성전자가 사실 이게 장중에 이게 7% 이상 오른다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 이외 다른 종목으로 따지면 거의 상한가 간 거랑 똑같거든요. 왜냐면 그만큼 시총이 크고 조직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7%까지 급등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어제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, 장 후반에 장 종료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수각을 한다,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%가 올라서 결국에는 49,900원 기준으로는 거의 10%가 넘는 상승세를 이제 보여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제 이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일단 적어도 저는 단기 바닥은 형성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렸다라고 보여지고, 지수 자체도 당분간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해 주시고, 대신에 6만원대 5만 5천 6만원대 정도 오른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의 영역이 들어갔어요. 이 삼성전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거든요. 그래서 조정을 받고, 어떻게 조정을 받느냐를 지켜보고 나서 이제 뭐 매도를 할지 아니면 좀 홀딩을 더 할지, 그거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.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어때, 쌍그리 수급이 모처럼 좀 들어왔어요.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, 연기금도 좀 들어왔고 외국인도 들어왔지만,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엔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지만,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 장밋빛 희망에 젖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. 삼성전자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도 외국인들이 작품이에요. 이게 떨어지는, 이게 외국인들이 하방에 이제 베팅을 걸고 이 선물이나 뭐 옵션을 이용해서 이제 놀이를 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났고,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 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롱에 베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콜 매수 쪽에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당분간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기술적 반등 노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혹은 미국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이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용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. 삼성전자가 보시면 신용이 겨우 2024년 8월 5일날 그 대폭락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. 신용 잔고가. 그래서 이게 뭐 삼성전자 주식이 많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겠지만,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 잔고가 늘어났다는 거는, 이 잔고를 누가 샀겠습니까? 기관 외국인들이 살 이유는 없겠죠. 개인들이 결국 이 신용 잔고를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싸니까 산 거죠. 삼성전자 주장선 내리니까 7만원대에서부터 6만원, 5만원 가니까 야, 삼성전자 싸다 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영향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결국에는 개인들이 아무리 신용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들이 이기기 어렵습니다. 뭐 소형주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마음 먹고서 기관 외국인들을 뭐 놀리킬 수 있고 또 장난할 수도 있지만, 삼성전자의 메이저 수급은 기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길 수는 없다. 그래서 개인들이 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대형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
바라겠습니다. 삼성전자는 어쨌든 단기 반등 나오고 지수 자체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된다. 대신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서 방산, 뭐 우주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. 세트레가이, 우기투, 또 한국항공우주 7만원 떨어졌죠. 제일일렉트릭, 넥스트칩, 현대기술 이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주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방산, 약간 뭐 우주 이런 기업들은 조금 한 테퍼 쉬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안 들어가신 분들은 무리하게 따라붙을 필요 없고 다음 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이나 또 2차 전지가 어제 좀 많이 빠졌었어요. 2차 전지도 미국이 트럼프 당선인이 IRA를 폐지하고 보조금 폐지하겠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IRA가 공화당 트럼프 지지한 이 지역구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번에 사라지게 한다든지 폐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. 결국엔 트럼프 당선인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타협을 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전기차 관련주들이 폭락을 했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폭락은 없을 거다. 그래서 2차 전지도 최소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전지 관련 뭐 LG 엔소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잖아요. 금요일 날에. 그래서 조금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LG 엔솔 LG 엔솔 같은 경우도 장중에 어제 11%, 뭐 포스코딩스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외바닥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밑에 바닥을 다지러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30, 3만원, 4만원대까지 떨어진다 했을 때 놀리지 마시고 오히려 뭐 2차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한 주씩 뭐 분할 매수하시고 32만 3천원대 뭐 그때 오시면 더욱더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. 저는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.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트럼프 당선인이 뭐 전기차를 뭐 구입하게 되면 뭐 세금을 물겠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그때는 어 사실 저도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 뉴스 그 다음에 전기차 화재가 나서 뭐 엄청난 화재가 나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전기차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 아니라면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2차 전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. 악재는 나올 만큼 다 나왔다. 어차피 이제는 그리고 특히 LG 엔서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이스X의 또 우주 배터리도 납품 하잖아요. 유성 배터리나. 그러니까 꼭 2차 전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LG 엔소 같은 경우는 하락했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군들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. HD 현대건설기기 이미 좀 올랐어요. 제가 11월 8일날 말씀드리고 이미 16% 수익 나고 있지만 HD 현대건설기기에 또 뭐 SI 스태텍이 또 상한가를 갔지만 뭐 그런 뭐 한미글로벌, 뭐 히림, 유신, 대아티아이 뭐 이런 어떤 이 양북 경영업주, 제공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HD 현대건설기기에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 현대엘리베이도 제가 잠시 설명을 좀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현대엘리베이도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현대엘리베이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. 이 자리만 안 깨지면 저는 홀딩해도 괜찮다. 47,000원 가격대. 그 다음에 뭐 한미 글로벌 어느 정도 좀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. 한미 글로벌, 유신, 히림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다음 주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대모도 나쁘진 않는데 신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잘 대응하셔야 되니까 주의를 하시고요. 그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. 뭐 대아티아이 이런 것들이나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
제공 관련주 또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전략이 좋고, 이미 뭐 건설 관련주는 많이 올랐잖아요. 뭐 이와 공영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실적이 안 좋고 테마성이기 때문에 따라 붙지는 마시고 운봉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신, 공영 뭐 이런 것들, 이건 너무 사실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이긴 한데 돈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튀어 오를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다. 범양, 건영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이화공영, 한신공영 쪽이 조금 더 매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있잖아요. 뭐 HD 현대 인프라 코어 이런 것들도 이제 반등세가 보이지면서 240에서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, 그다음에 작은 종목으로는 뭐 우원개발 같은 종목군들도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. 이런 종목은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돈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죠. 그다음에 좀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뭐 진성 TC 이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래도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펩트론은 이미 신고가를 갔죠. 펩트론 신고가를 갔는데 펩트론을 보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, 근데 펩트론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. 조정이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, 아이테오젠이나 그 다음에 아이테오젠도 시장이 다 빠지는데 좀 견조하게 버텨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기는 거죠. 왜냐면 아이테오젠은 버텨줬지만 유한양행은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이 랭라자에 대한 이 모멘텀이 지금 이제 많이 없어진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 뭐 랭라자가 앞으로 뭐 SC 제형으로 뭐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리브리반트 SC 병영 요법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랭라자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아이테오제는 강하잖아요. 이런 거는 확실히 어떤 모멘텀의 차이가 있으니까 주가의 이 향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앞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, 장대 음봉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홀딩하는 게 맞겠죠. 이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. 니가켄바이오도 제가 이제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 자리를 깨고 나서 급반등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얘는 조금 당분간 조정을 받겠구나라고 보시고 저 10만 원대까지 밀린다는 가정하에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날에도 급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간다면 얘는 조정에서 얼마큼 나온지를 보고 다시 추가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다음 주도 양봉으로 마감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.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금요일날 지켜줬던 자리를 깨진다면 일단은 익절 또는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졌는데 얘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는 반등을 줄 수 있겠어요. 근데 이 검은색 선, 5일선, 21선 위로 올라갈 때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종목군들을 잘 보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뭐 그런 그 플랫폼 쪽 있잖아요. 네이버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. 네이버님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긴 했는데 네이버도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2만원, 3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관련주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. 카카오는 참 힘들죠. 카카오는 조금 다르죠. 네이버는 우상향으로 뻗치고 있는데 카카오는 고개를 또 내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더 하방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. 근데 20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빨간색 선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히려 45,000원, 6,000원 위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작은 종목으로는 뭐 그 카페24 이런 것들도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60에선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안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위로 한 번 더 열려 있으니까 26,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홀딩하는 관점이 다 괜찮다. 뭐 가비야 이런 것들도
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로봇 관련주, 그 다음에 AI 의료 관련주, AI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240의 선에서 이제 20의 쌍바닥을 이제 만들게 빨간색 쌍바닥을 만들려면 이 자리를 바닥을 캔들상으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었고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규칙 반등상으로는 16만원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누려볼 수 있겠고, 여기서 만약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. 저는 유일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 로보틱스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. 이 캔들 막고 올라고 했는데, 다음 주 연락 만약 이 3만원에 안착을 한다면,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AI 의료, 뭐 JAK, 이런 건 정말 참 어려워요. 근데 이 JAK도 일단은 버릴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. 일단은 뭐 정고점까지 왔는데, 일단은 다음 주에 반등 나온 거 보고서 반등이 많이 약하다 하면은 얘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고, 다음 주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,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양봉이 다음 주 화요일날도 이어진다면 매수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. 만약에 이제 JAK 말고 저는 이제 뭐 루닛이나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 하거든요. 유닛이 강하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JAK도 다음 주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. 뷰노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I 쪽 한국어 컴퓨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. 한국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횡보할 땐 여러분들 관심을 충분히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스트 소프트, 뭐 폴라리스, 오피스 다 좋은데 저는 한국 컴퓨터가 조금 더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, 일단은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, 우주 이런 것들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. 뭐 조선은 그나마 이제 STX 아이고 STX 엔진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일단은 방산이나 우주 이런 조선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섣불리 따라붙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, 대신에 제공 관련주, 그 다음에 뭐 남북경협주, 그 다음에 바이오, 그 다음에 로봇 AI 이쪽,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, 반도체, 소부장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 보시는 전략을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